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을 화면으로 공유해서 총칙서부터 해서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조에는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이 관리 규약에서 사용하는 각종 그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반복해서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서 여기 용어의 정의를 내려놨는데, 여기 보면 입주자란 입주자, 우리가 통상 쓰는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그래서 입주자는 아파트의 소유자를 우리가 입주자라 그러고, 사용자는 아파트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전세 사는 사람, 월세 사는 사람, 세입자를 사용자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여기 입주자랑 입주자 등이랑은 법률적으로 의미가 다릅니다. 입주자는 소유자고, 입주자 등 이렇게 된 거는 소유자와 사용자를 합한 거를 우리가 입주자 등.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규약을 쭉 살펴보다 보면 입주자 등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거는 소유자랑 사용자 모두를 포함하는 얘기다. 네, 공동주택 등이라고 나오죠. 네, 공동주택 등이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네, 공동주택 등이란 공동주택과 여러분이 분양받은 그 아파트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아파트 단지 안에 뭐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뭐 아니면 그 관리동 뭐 여러 가지 복리시설들이 있죠. 공원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공동주택 등이다. 그다음에 이제 관리주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는데, 이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가목의 주택관리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에서 그 보낸 관리사무소장, 또 임대사업자, 그다음에 관리 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사업 주체, 이렇게 등을 얘기하는데, 통상 관리 주체 그러면 대부분이 여러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을 관리 주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생단체라는 용어도 자주 나오는데, 자생단체란 거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를 자생단체라 그러는데, 예를 들면 무슨 분여회라든지 경로회, 무슨 뭐 봉사회, 뭐 기타 등등 아파트 단체별로 단지별로 뭐 여러 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는 동대표들의 그 의결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를 법정단체라고 하고, 그 이외에 단지별로 필요에 의해서 만든 그런 단체들을 우리가 자생단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라고 있는데, 이 용어는 입주자 등 그러면은 이 소유자와 세입자를 얘기한다 그랬죠. 소유자와 세입자, 입주자 등, 소유자와 세입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단체 중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외의 단체 중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자생단체를 공동체 활성화 단체라고 한다. 그럼 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입주민 등의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자생단체를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더 구체화 시켰죠. 관리규약 준칙에서는
자생단체 중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는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규정을 해놨는데 공동체 활성화 단체란 아파트 커뮤니티 활동에 관심 있는 입주민 등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에서 9명까지 구성된 자생단체는 여기에 또 해당이 안 되네요. 이 규정에 의하면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이게 사업비를 지원받는다는 얘기는 이제 관리비가 여기에 수입이 된다는 소리겠죠. 그런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개정 사유는 별첨 3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 규정에 이런 내용이 정의가 돼 있다 보니까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놨네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중임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중임은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것이 이제 연임하고 중임하고가 좀 내용이 다른 내용이거든요. 연임은 요번에 동대표 했는데 다음 동대표에 연속으로 활동하는 걸 우리가 연임이라 그러죠. 연속으로 이어서 임명된 자를 연임. 중임은 연속으로 안 했다 하더라도 2번 이상 하는 거를 우리가 중임이라 그래요. 그래서 해당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돼서 임명되는 거로 임기가 연속돼서 시작되는 걸 연임,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형태 모두를 포함한다. 그래서 중임, 연임 이걸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게 좀 중요하고요. 이런 그 용어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뒤에 이제 그 규약을 읽다 보면 이런 용어들이 다시 나오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결권이란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등 관리에 따른 투표 등에 참가해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 의결권은 투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결권이다. 공동주택 단지란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그럼 여기 또 주택법 제2조 제12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내용을 또 보셔야 될 텐데 그럼 다음 기회에 또 그 법령 볼 수 있는 기회 있으면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게 좀 특이한 게 있어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요번에 개정하기 전 그 규약에는 층간 소음 등에 대한 용어 정의가 있었는데 이거를 요번에 없앴거든요. 이제 준칙에 이런 내용이 없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없앴는데 요거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층간 소음하고 층간 소음 등하고가 이게 개념이 다른데 층간 소음 등이란 입주자 등 간에 발생하는 층간, 벽간, 소음 및 간접 흡연, 악취 발생, 취사, 세대 간의 누수 등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층간 소음 등이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된 내용을 우리가 층간 소음 등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번에 요거를 삭제를 해놨는데 요 용어정에선 삭제를 해놨지만 뒤에 가보면 층간 소음 등이란 용어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용어 정의가 없다 보면 이제 이거를 먼저 규약을 이렇게 찾아내는 노력을 더 한번 해야 그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규약 개정하면서 이 준칙에는 없다 하더라도 이 층간소음 등이라는 용어가 뒤에 가면 나오는데 살려놓는 게 낫겠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법에 대한 체계에 대한 좀 이해도가 낮다 보니까 이게 준칙이 없는데 준칙에서 조문 삭제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뺀다 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그냥 빠졌어요. 근데 이건 뭐 빠졌다 하더라도 뒤에 층간소음 등이라는 용어가 나오다 보면 이거에 대한 이제 또 그 용어의 정의를 찾아오려면 먼저 이런 규약에 빠진 내용에 있는 이 내용을 찾아보면 여기는 살아있는 내용이죠. 세대 간의 누수 등. 그래서 현재 있는 규약만 봐갖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개정 전 규약 내용이나 아니면 준칙의 개정 전의 준칙이나 아니면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11 항에 보면 재규정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규정과 재규정이 이제 이게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내놓는 건데, 재규정이란 거는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그래서 이런 재규정이 뭐냐라는 것이 이제 궁금하시면 이렇게 용어의 정의를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규약이나 규약 준칙에 용어에 대한 정의가 좀 표현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그렇게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나오는 용어와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 1장 이렇게 설명했는데 시간이 상당히 길고 또 이게 이 법에 대한 그 문장 해석 설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지루하고 내용이 딱딱하고 한데 다음 제 2장서부터는 이렇게 중요 포인트만 집중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이 직접 집에 갖고 계신 규약을 한번 읽어보시다가 좀 설명이 필요하거나 한 부분이 있으면 본 영상에 뭐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올리는 그런 식으로다가 컨텐츠를 제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1장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 1장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